안녕하세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매일 걱정을 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6달을 그저 흘려보내버리는 셈이 되겠죠? 여러분은 걱정이 많은 편인가요? 모두가 때때로 걱정을 하며 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평범한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느끼시나요?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계속 영상을 시청하시고 걱정이 우리의 삶을 몇 달 동안 지배할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변화하고 신체적인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걱정의 밝은 면 역시 아시게 될 거예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색을 알림을 켜서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세요. 걱정이라는 게 우리가 빌리지도 않은 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 같은 거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럼 얼른 함께 보시죠. 뒤에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일,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된다. 걱정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고되면 어쩌지? 마음의 모든 에너지가 온통 다음의 일을 예측하는 데에만 쏠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걱정을 하다 보니 삶을 보는 자세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걱정은 안정적인 직업과 사랑하는 가족, 밝은 미래가 앞에 놓여 있더라도 자신이 가진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걱정은 스스로를 머릿속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기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신경을 다른 데다 쓰느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10.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한다. 걱정을 하면 할수록 생길 수 있는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논리를 잃게 만들죠. 가령 최근에 몸무게가 줄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어떻게 다시 살을 찌울 수 있을까 걱정을 하겠죠? 하지만 그 걱정은 빠진 살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최고 몸무게까지 도달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커지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몸무게를 재본 것도 아닐지라도 말이죠. 해결책에 대해 걱정하면 할수록 논리력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스스로를 더욱 믿지 못하게 되고 자신감도 잃게 되겠죠. 9.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하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을 가장 끌리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이요? 아니면 끊임없이 걱정하고 세상의 밝은 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만약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언을 해주거나 도와주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말이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여러분을 포기하고 내버려둘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친구와 같이 어울릴 때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싶어 하지만 또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걱정만을 계속 쏟아낸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이상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겠죠. 친구가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말을 얹어서 친구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과 무난하게 지내보려 애쓰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8. 성격이 변할 수 있다. 걱정은 중독성이 강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멈추기는 더 어려워지죠. 재미는 빼고요. 오랜 시간 걱정하는 것은 만성적인 걱정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삶을 완전히 강탈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은 중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이 인간의 삶을 집어삼켜버리고 나면 행동도 달라지겠죠. 아마 더 운둔하게 되고 내성적으로 변할 거고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걱정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이 정말 난해해지죠. 이 수준이 되었다면 걱정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점점 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7.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긴다. 걷잡을 수 없이 걱정하다 보면 소위 불안장애의 증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장애란 모든 종류의 일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낼지 같은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해보죠. 그것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등 전혀 연관이 없는 것들로 이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안증과 우울증은 피로, 집중력 저하, 지나친 수면 혹은 불면증, 산만함, 신경질 등 불쾌한 증상들을 가져오게 되죠. 6. 공황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우리의 몸은 많은 걱정을 소화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에 다다르면 스스로를 압도해 갑자기 폭발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공황장애는 그럴 때 나타나게 됩니다. 걱정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떨칠 수 없을 때 공포는 점점 쌓이고 쌓이게 되는데요. 공황장애는 이 공포에 대한 강한 반응입니다. 공황장애가 나타나면 심장이 강하게 뛰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고 땀을 흘리고 벌벌 떨면서 정신이 멍해지게 됩니다. 불행히도 공황장애는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걱정하게 만들고 이것은 다시 더 많은 불안을 쌓이게 하죠. 5. 잠들기 어려워진다. 목표나 계획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변수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숙면을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루의 불면조차도 생체 시계를 고장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수면이 방해를 받으면 깨어난 시간 동안 하는 모든 일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걱정을 하느라 잠을 잘 자지 못한 다음 날에는 당연히 깨어있는 시간 동안 기운이 없을 것을 각오해야 하죠. 이것은 보통 다시 일, 기분, 삶에 대한 긍정성 등에 영향을 끼칩니다. 뉴욕의 심리학 박사 브리짓 고든에 의하면 걱정과 불안은 안정적인 정신 건강을 위해 필요한 렘 수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4. 몸에 통증이 생긴다. 편안하게 있을 때와 걱정할 때 몸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걱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몸의 반응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뛰고 근육은 긴장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아드레날린을 뿜어내며 전투태세를 취하죠. 스트레스를 받은 몸에서는 싸우려 하거나 탈출하려 하거나 몸이 굳어져 버리는 등의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뇌는 지금 차에 치이지 않기 위해 뛰어야 할지 걱정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집에 가스불을 켜고 나온 걸까봐 걱정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은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다시 통증을 유발하죠. 3. 심신의 질병을 얻게 된다. 몸과 마음의 상태는 정서적 요인에 의해 달라지거나 악화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어떤 사람은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등 통증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느라 눈 밑 떨림 증상을 겪을 수도 있죠. 이처럼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엔 그 사람의 감정이 상태를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증상을 매우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죠. 너무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시력 감퇴를 겪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바로 스트레스, 걱정, 불안에서 오는 것들이죠. 2. 뇌 손상을 입는다. 생각하기도 무섭지만 지나친 걱정은 뇌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걱정은 스트레스와 불안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 아셨나요? 우리의 뇌에는 불안을 관장하는 부분이 2개 있는데 바로 편도체와 해마입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편도체의 기능 중 하나는 나머지 뇌에 위협이 존재함을 알리고 공포나 불안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마는 위협적인 일을 기억으로 변환하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불안을 오래 겪거나 이 때문에 오랜 시간 걱정을 했을 때 해마는 퇴행하기 시작해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치매와 같은 신경정신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만성적인 걱정과 불안 때문에 생긴 손상 중 일부는 약물 치료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1. 걱정의 순기능을 놓치게 된다. 걱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걱정은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빨아먹는 디멘터 같은 악마인 것만은 아닙니다.
걱정은 문제가 닥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경고 메커니즘입니다.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인 인식으로 바꿔보세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걱정할 땐 걱정 혹은 인식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대비해서 허를 찔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덕분에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거고요. 만약 자신의 몸무게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성적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면 수업에서 낙제를 할지도 모르죠.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해줍니다. 걱정 혹은 인식이라는 것은 단지 삶의 큰 변화를 위해 뭔가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 혹은 통장 잔고로 대가를 치르기 싫다면 패스트푸드는 이제 그만 먹어야 하지 않을까와 같은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에는 밝은 면이 있고 걱정과 인식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불안의 패턴을 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몇 달 동안 걱정을 하고 있다면 상담가를 찾아가세요. 상담가들은 여러분이 걱정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밝은 면 가족분들, 걱정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른 후 친구와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